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도 3회차 전기기사 실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LTS에 대한 명칭 및 역할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ALTS가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예요. 그래서 자동, 오토, 그죠? 그다음에 로드, 부하, 그 다음에 트랜스퍼 스위치, 전환 개폐기.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다시피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LTS 요 형태 잡아주시면 되겠고, 역할이다. 특고압 측에서 수용과 인입구에 사용되며 변전소로부터 두 개의 화선으로 공급받아 주 전원, 정전시 예비 전원으로 전환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신다면요, 여기에 예를 들어 이제 부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이 부하가 굉장히 중요한 부하예요. 중요한 부하다 보니까 절대 정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A 변전소가 있고, 다음 B 변전소가 있어요. A 변전소, B 변전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이제 스위치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 스위치가 평상시엔 A에 달라붙어 있다가 A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얘가 B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위치가 왼쪽에 붙어 있다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넘어간다, 또는 오른쪽에 붙어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뒷단에 붙어 있는 부하가 A에서 B로, B에서 A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치를 우리가 ALTS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얘랑 이제 비슷하게 쓰이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전기에너지 쭉 들어온다 이거죠. 수용과 인입구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수전설비 지나서 변전설비 지나서 부하 측 에너지 공급이 되는데, 이때 여기 변전설비, 우리가 여기를 이제 변전설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변전설비엔 누가 있어야 돼요? 변압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압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스위치를 잡아놓자. 여기 이제 비상용 발전기 하나 설정하고요. 이 스위치가 위에 붙어 있다 아래로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스위치를 우리가 ATS,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 이게 자동 전환 개폐기 또는 자동 절체 스위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S랑 ATS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답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변전소로부터 두 개의 회선으로, 변전소로부터 두 변전소 회선이죠. 전기에너지 공급받아서 설정한다. 이 형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문제 및 해답을 같이 봐주시게 되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기억을 좀 더 오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이 정도 설정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림에서 각 지점 간에 저항을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간선 AD 사이에 전원을 공급하려고 한다. 전력 손실을 최소로 하려면 AD 사이 어느 지점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이제 부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하가 지금 어떻게 해요? 20A 소비하고 30A, 40A, 50A 소비하는 부하들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라인을 간선이다 라고 한 거예요. 간선. 지금 문제에서 표현했다시피 간선 AD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요 선은 뭐가 될까요? 이건 선은 분기선이 되는 거죠. 분기선 부분의 손실은 무시하고 간선만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간선 간에, 즉 간선 각 지점 간에 그러면은 A, B 사이에, B, C 사이에, C, D 사이에 저항이 지금 각 지점 간 저항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R값, R값, R값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점 사이에서 뭐가요? 손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손실은 어떤 패턴으로요? i제곱 r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다. 각 지점 사이에 그 i제곱 r에 해당하는 손실을 고려해서 A로 받는 게 손실이 적을 거냐, B로 받는 게 적을 거냐, C로 받는 게 적을 거냐, D로 받는 게 적을 거냐,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급전점이 있을 거고, 급전점을 예로 딱 잡았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각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엔 자리가 좀 좁아서 오른쪽에 다시 그림을 설정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전점은 여기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점. 그 다음 여기를 좀 넓게 잡죠. 여기를 B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C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D점으로 설정을 합니다. 급전점을 좀 가운데로 좀 옮겨놓고, 자, 그때 이제 이쪽으로 20A를 소비하는 부하가, 이쪽으로 30A, 이쪽으로 40A, 이쪽으로 50A 소비하는 부하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의 전력 손실을 감안해서 이제 어느 점으로 공급받는 게 좋을 것이냐. 그러면 각 지점으로 공급받았을 때 나타나는 총 전력 손실의 크기를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적은 점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A점으로 받았을 때 손실이다라고 놓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다시피 B점에서 A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A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모든 전류가 이렇게 타고 들어올 거니까 20A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30A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40A 갈 거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50A 갈 거예요. 그래서 A점으로 급전 받았을 때의 상황이죠. 그러면 A, B 구간에는 총 몇 암페어가 흘러가는 거예요? 20A는 받아서 그냥 바로 가는 거니까 간선은 지나지 않을 거고요. 간선 지나가는 전류는 이 구간에서는 노란색 전류 30, 빨간색 전류 40, 파란색 전류 50. 그러니까 A, B 구간은 얼마? 30, 40, 50이니까 120A가 흘러가겠네요. 근데 우리가 전력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여기서 표현했다시피 I제곱 R로 나타나게 될 거니까 여기에 흘러가는 총 전류는 120. 거기에 R 값이 설정이 되면 A, B 구간의 전력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C 구간은 몇 암페어 흘러갑니까? 40, 50. 그러면 90의 제곱의 R. 그 다음에 CD 구간은요. 50의 제곱의 R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총 전력 손실값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5,000의 R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점으로 받았을 때 전력 손실값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B점으로 받았을 때의 전력 손실도 설정할 수 있죠.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이쪽으로 20, 40, 50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B점 받은 것은 간략하게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진행할게요. 이렇게 20이 지나갈 거니까 여기는 20의 제곱의 R이 될 거고, 자, B점 받았으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구간은 90 제곱의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D 구간은요 50이 지나갈 거니까 50의 제곱의 R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네, 11,000의 R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점 받았을 때 전력 손실. C점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C점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 지워주고,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설정을 하게 된다면, 자, 들어와서 A점 20이 가죠.
그 다음에 B점 들어와서 B점에 30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은 그대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50이 이렇게 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C점 받았을 때 이 AB 구간에 몇 암페어 지나가? 20암페어 지나가니까 20의 제곱에 R. 그 다음에 이 BC 구간은 이렇게 20, 이렇게 30이니까 50 지나가죠. 50 제곱에 R. 그 다음 CD 구간은 50 지나가니까 50 제곱에 R. 이렇게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5400의 R값.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봤을 때 5400의 R인, 즉 C점으로 급점 받을 때가 가장 적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D점으로 공급받았을 때 손실값도 설정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공급받을 거니까 이렇게 20. 그럼 AB 구간은 20제곱의 R. 그 다음 BC 구간은요. 이렇게 와서 20, 30, 그럼 여기는 50제곱의 R. 그 다음 CD 구간은요. 자, 20, 30, 40. 그러면 90제곱의 R.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 쫙 눌러주게 되면 얼마 나오느냐? 예, 11,000의 R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과정을 이거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력 손실이 제일 적은 5400의 R이 나타나는 C점으로 에너지 공급받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2번은 이런 패턴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쪽에서도 언급을 했던 유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할 때 우리가 통상 이 문제 나오면 C 그냥 답을 외워서 많이들 표현하는데, 예, 실기시험 쪽에서는 다 과정을 지금처럼 다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은 가공 전선로의 코로나 임계 전압을 나타낸다. 코로나 현상. 이 식을 보고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네, 코로나 임계 전압식을 되도록이면 외워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럼 코로나 임계 전압식을 외웠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임계 전압은 24.3에다가 M0. M0가 우리가 이제 전선 표면 계수. 그 다음 M1이 이제 날씨 계수. 그 다음 델타. 요 델타가 상대 공기 밀도. 그 다음에 D. D가 전선의 지름. 그럼 로그 10의 D분의 2D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자, 이 부분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 형태는, 자, 세로축이 로그 10의 D분의 2D가 되고 가로축은 D분의 2D다 라고 했을 때, D분의 2D 값이 어느 정도 일정 값 증가하게 되면은 로그 10 D분의 2D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임의의 값 이상이 되게 되면 이 로그 함수 개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것은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임계 전압에 해당하는 수식에 대한 해석은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로 1번부터 보죠. 기온 T도씨에서 기압을 B라고 할 때, 자, 뭐 델타는 273 플러스 T분의 0.38B로 표현해 나타내는데, 델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M1이 날씨에 대한 개수라면, M1이 날씨 개수라면, M0는 무엇에 의한 개수냐? 전선 표면 개수. 그러니까 날씨 개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날씨 개수는 비 올 때는 얼마냐? 비 올 때는 0.8, 맑을 때는 1.0. 전선 표면 개수는 이제 거친 전선이냐 매끈한 전선이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친 전선은 연선, 매끈한 전선은 단선. 그래서 거친 전선인 연선은 0.8, 매끈한 전선인 단선은 1.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선 표면 개수. 이렇게 여러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번에서 가로 1번, 가로 2번까지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설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4번도 봐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가로 3번, 코로나에 의한 장애의 종류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 부근에서 발생하는 부분적인 절연 파괴 현상으로서 엷은 빛이나 이제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 부근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전기 에너지, 여기로 나올 때의 전기 에너지, 원래 이렇게 들어간 놈이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가 잘려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잘려 나와요. 잘려 나오게 되면요. 일단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 면적이 줄어든 거죠. 그러므로 코로나 장애 종류 두 가지. 일단 코로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부식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하나의 장애가 되는 거고요. 문제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고조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도 나타나요? 유도장애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의한 장애 두 가지는 코로나 손실 및 통신선의 유도장애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 모범 답안 요거 두 개를 설정했다. 그 정도까지 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대책 두 가지. 그러면 코로나 임계 전압, 즉 코로나가 발생되는 그 시작되는 전압의 크기가 낮으면 그 전압은 쉽게 될 수 있으니까 코로나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코로나가 발생하는 그 전압, 즉 임계 전압이 높으면 그 전압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죠. 또 올라가는 빈도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적게 하려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야 돼요. 그럼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으려면요, 우리가 이제 전선 표면 계수나 날씨 계수 개념은 설정하기가 좀, 우리가 뭐 매끈한 전선, 단선을 쓰기엔 무리가 있죠. 회피 효과 때문에 연선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비 오지 말라고 빌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자로 M1 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상대 공기밀도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누구? D. 이 D가 커야 된다. D가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굵은 도체를 쓰죠. 굵은 도체의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ACSR. ACSR을 사용하거나 또는요, 복도체 및 다도체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등가 반경이 커지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형태가 주요 대책이 되겠다. 추가적인 얘기가 된다면 가선 금구류를 개량한다. 그러니까 가선이라고 하게 되면 그 전선을 새 걸로 교체한다든지, 금구류, 이제 금속으로 된 지지물의 어떤 형태를 구성하는 그 금속으로 된 부분을 새 걸로 교체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코로나 발생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거 간간히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필기 공부하실 때 뭐 사용하셨던 또 정리하셨던 자료를 다시 한번 10분 발휘하셔서 또 활용하셔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건물에 부한 하루에 240kW 5시간. 이거 언제 봤던 거죠? 언제 봤던 거예요, 이건요? 요거 이제 우리 2회차 문제풀이 했을 때 나타났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문제가요. 똑같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수용률 일부하여. 그래서 이거 언제 나온 거다? 2018년도 이제 2회 기출문제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요. 굳이 여기서는 또다시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5번으로 가죠. 자, 변압기의 모선 방식의 종류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선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단일 모선 방식, 루프 모선 방식, 단일 모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지, 루프 모선은 뭘 말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중 모선은 뭘 말하는지, 그거까지만 여러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좀 표현해 보죠. 결국에 모선이라고 하는 건 병렬 합성시켜주는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압기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선 하나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시켜서 이제 이쪽 부하에 에너지 공급하는 형태가 되면은 이게 단일 모선 방식이 되는 거죠. 요게. 그다음 루프 모선 방식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이렇게 변압기가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루프니까요.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어떤 형태로 네, 여기에 접속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패턴이 되면 루프 형태가 사용이 됐으니까 루프 모선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모선 방식은 뭐가 될까요? 이중 모선 방식은 단일 모선 방식이 두 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두 줄로 들어가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여기 접속을 열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 접속을 열고 여기다 붙일 수가 있는 형태로 표현하면 이중모선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사 패턴 문제, 기출문제 여러분들 설정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A 송전선로, B 송전선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 A 쪽에 붙어있던 걸 이제 B 쪽으로 옮긴다든지 B 쪽에 붙어있던 걸 A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게 이제 이중모선 방식의 장점이죠. 무정전 상태로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패턴이. 그래서 이제 모선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여러분 쉽게 외우실 수 있는 거 단일 모선, 이중 모선, 루프 모선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셔가지고 표현해 주시게 되면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시죠. 전격 출력 500kW의 디젤 엔진 발전기를 발열량 자 1리터당 10,000kcal가 발생하는 중유 250L를 사용하여 2분의 1 부하에서 운전하는 경우 몇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겠느냐. 단 발전기의 열효율은 34.4%로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은 이제 어떤 패턴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될 거냐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발전기가 있었어요.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있고 그 엔진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는 기름 탱크가 있을 것이다. 이 기름 탱크에 중유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중유라고 하는 기름이 가지고 있는 건 칼로리가 되죠. 열량. 걔가 이제 엔진, 줄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발전기가 내는 와트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열량이 뭐가 된다? 와트가 된다. 그래서 화력발전 기본식 860P는 WC의 에타. 그때 여기에서 W라고 하는 것은 연료 소비량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열량으로, 발생 열량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에타는 효율로 나타내도록 하죠. 그때 여기서 표현된 중요한 P값은 1시간 동안에 발생된 전력으로 킬로와트로 나타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딱 설정을 해 주셔야 문제풀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식 정리하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몇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몇 시간 동안 가능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시간 개념 설정을 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1시간 기준이었죠. 1시간 기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8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넘어가고 그럼 P값은 860분의 WC의 에타 이렇게 표현해서 킬로와트가 될 거예요. 이게 1시간 기준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료가 얼마나요? 250L를 사용한 거죠.
250리터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250리터를 T시간 동안 사용했다라고 가정하면 그 T시간을 가지고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쵸? 예. 연료 소비량이 1시간 동안 소비됐다는 표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수시간 동안 한 2시간이 되건 3시간이 되건 만약 1시간이 되더라도 1시간이 되면 여기 1 들어가면 되는 거죠. 2시간 동안 250리터 썼다고 하면 여기가 얼마예요? 2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시간 기준의 발전 전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식을 잡아주시면 이제 얘기는 쉽게 되는 거죠. 끌어올려서 사용시간 T라고 하는 것은 W, 연료 소비량에다가 연량이죠. 발열량에다가 에타값 곱한 값을 860에 자 출력값. 그 출력값이라 하게 되면 여기에 붙어있는 부하의 에너지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하가 예를 들어 P 값이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분의 1 부하라고 설정한 거죠. 2분의 1 부하. 2분의 1 부하가 되니까 요 P 값 자체가 요 부하가 2분의 1 부하 적용시키니까 P 값 자체가 2분의 1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연료 소비량이 얼마예요? 250리터. 250리터. 그 다음에 열량값이 얼마였어요? 1000kcal per 리터. 1리터당 1000kcal의 열량을 낸다. 그러니까 여기다 10,00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 지금 보다시피 열량이 전기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 엔진에서 마찰력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발전기 내부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 다 고려한 게 몇 프로? 지금 문제에서 표현됐을 때 34.4%가 된 거죠. 그러니까 0.344가 설정이 되겠고요. 이것을 860에 곱하기 P값. P값이 지금 부하 출력값이죠. 부하에서 필요로 출력값.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 잡았냐면 500kW.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얼마? 500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 500kW 다 쓰는 게 아니라 500kW 에너지 공급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부하로 설정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잡아주시게 되면 사용시간 T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시간을 설정하니까 이제 얼마 나오는 거예요? 네, 4시간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 정리 잘 하셔서 발전기 출력값 설정하는 거 문제 나오게 되면 사실상 이 정도 문제면은 뭐가 됩니까? 거의 뭐 보너스 문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60P는 WC 에타. 여기서 P값은 1시간 기준으로 표현되는 킬로와트의 단위로 표현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가 됩니다. 주어진 표를 이용하여 수용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을 산정하시오. 지금 부하표라고 해서 부하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계 설정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진행하는 건 예비전원 쪽에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비전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비상용 발전기도 있을 수 있고 축전지도 있을 수 있고 또 UPS가 설정될 수도 있죠. 여기서는 이제 발전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상황 설정을 좀 해보면 상용 전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하가 있다 이거죠. 그 부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 전원이 정전이 됐을 때 전기 에너지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용 발전기 설치한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개념상 뭐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 앞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공부 많이 했던 부분. ATS. 설정해서 위에 붙어 있다 아래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내려오게 되면 얘가 우웅 돌아서 전개에너지를 내보낼 것이다. 전개에너지를 내보낼 때 부하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냐면 부하가 총 3개. 유도전동기, 전등 및 기타. 3개가 설정이 됐으니까 여기가 IM, 여기도 IM, 여기는 이제 전등 및 기타니까 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얘기는요. 가로 1번. 자, 전부하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격 용량은 얼마냐? 전부하로 운전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부하 3개를, 세 부하군을 다 동작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니까 유도 전동기가 한 대가 아니라 6대네요. 37kW짜리 6대. 11kW짜리 한 대. 그쵸? 이렇게 지금 표현돼요. 여러 개를 이제 부하군을 설정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다 돌린다. 다 돌리게 되니까 입력값에서 전체를 다 쓰는 거죠. 여기도 입력값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걸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되냐 하면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전부하 특성에서 보니까 입력 2개, 하나는 와트, 하나는 볼트 암페어죠. 이때 지금 여기에 입력값을 여기 역률로 나누면 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역률의 형태를 가지고 요 입력 나누면 그 용량값 형태가 되는 거죠. 각각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지금 뭘 구하는 거죠? 발전기 용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발전기 용량을 구한다는 얘기는 요 발전기 용량을 찾기 위해서 요 부하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고려를 해주자. 한꺼번에 다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발전기에도 어디선가 전기에너지 공급 받겠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 자체적으로 동작이 돼서 나가는 에너지가 다 부하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발전 용량을 선정할 때에는 개개의 역률을 다 고려한 요 역률 3개를 고려한 요 입력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기 하나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 부하군의 입력을 와트로 표현한 그 총합 얘를 그러니까 얘의 입력값, 얘의 입력값, 얘의 입력값, 얘 3개의 총합이 어디서 나오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로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와트, 여기 와트, 여기 와트를 다 더해서 발전기의 역률로 고려하게 되면은 발전기의 용량값으로 요 3개의 입력값이 환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요 부하 3개를 다 합쳐서 발전기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3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얘가 다 공급한다 이 말이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요 입력값으로 적용시키는 거. 그러면 이때 전부하로 운전할 때 필요한 전격 용량은 얼마냐? 누구의 전격 용량이죠? 발전기 전격 용량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발전기 용량이다라고 하면 이걸 PG의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발전기가 부하 측에 공급해야 될 값들은 입력값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자 얘네 셋의 합이 320.3이에요. 입력값이. 320.3이 곧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효전력인 거죠. 근데 발전기 용량을 찾을 거니까 발전기 역률로 나눠준다. 그럼 0.88로 나눠주시면 부하의 종합 역률 88%. 그것은 결국
발전기 역률로 설정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여기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363.98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거보다 어때야 되는 거죠? 네, 크거나 같은 형태. 지금 문제에서는 요 셋의 표준 역률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 그 표준 역률 88%는 결국에 누구의 발전기 역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예, 접근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게 설정이 되겠습니다. 유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설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부하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엔진 출력 몇 PS인가 라고 돼 있어요. 다음 발전기 효율은 9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 출력이니까 이 발전기를 돌려주는 엔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엔진의 출력이니까 나오는 값이므로 발전기 입력값을 이제 엔진 출력값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발전기 효율이 92%니까요. 발전기로 에너지가 들어오면 발전기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면 발전기 출력이 될 거고, 발전기 출력이 곧 부하의 입력값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발전기 출력값을 알아내서 발전기 효율인 92%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발전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입력값이 되겠죠. 발전기 입력값은 곧 누구의? 엔진의 출력값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가로 1번 문제였던 거고, 가로 2번 문제는 엔진 출력은 발전기 입력이고 발전기 입력은 발전기 출력을 얼마로? 네, 발전기 효율로 나눠주면 될 것이고, 그럼 발전기 출력이 지금 얼마여야 되나요? 발전기 출력이 결국에는 나가는 총 에너지가 부하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될 거니까 320.3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부하로 320.3이 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발전기에 나오는 값이 320.3이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320.3을 발전기 출력으로 놓으시고, 그 발전기 효율이 92%니까 0.9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발전기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발전기 입력이 됐는데 발전기 입력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엔진 출력을 구해라. 그럼 발전기 입력이 곧 엔진 출력이니까 다 구한 거 아니냐? 근데 엔진 출력을 PS로 표현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통상 전동기로 설정된 회전력을 나타낼 때 마력을 써요. 그래서 1HP는 746W. 엔진 출력으로 표현할 때는 PS를 써요. 이게 736W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와트 개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쵸? 와트 개념 설정이 된 건데 이걸 우리가 PS 단위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요? 얘를 마력 단위로 바꾸려면 746W로 나누면 되는 거죠. PS 단위로 바꾸려면요 0.736으로 나눠주시면 이게 PS가 되는 거죠. 엔진 출력을 PS로 표현한 값.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437.49가 나오게 됩니다. 437.49 PS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니까 0.736으로 나누질 않고 뭘로 설정했습니까? 1.36을 곱했죠. 1.36을 곱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PS는 736W인데 이건 0.736kW잖아요. 바꿨으면, 즉 1kW로 바꿨으면은, 자, 비례식 개념, 요걸 1kW로 환산하게 되면 얘는 그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1.36 P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킬로와트 개념 설정이 됐으니까, 그쵸? 거기서 1.36 곱하게 되면 PS 단위로 표현이 됐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1.36 곱하시는 게 개념상 편하시면 곱하시면 되고, 아니면 0.736으로 나눠주시는 게 편하시면 0.736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걸로 접근할 거냐, 요걸로 접근할 거냐, 그거 차이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저자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된다. 그 정도까지만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표현됐을 때, 자, 그래서 계산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문제 7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전기 용량 선정하는 거, 그리고 그 발전기 용량을 바탕으로 해서 엔진 출력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마력 단위는 우리가 필기시험 볼 때 간간히 설정을 했으니까 감이 오는데 PS 단위가 설정이 되면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마력은 746W, 1마력은. 그 다음에 PS는 736W로 설정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선을 가공선과 비교하여 이에 대한 장단점을 4가지만 써라. 지중선의 장점은 자,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다. 이건 뭐 여기 쭉 보면서 설정할게요. 상상을 좀 하시면서요. 경과지 확보란 얘기는 선로를 가선할 수 있는 그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땅을 파가지고 선을 밀어 넣고 땅을 덮어버리게 되면은, 덮어버리면 덮어버린 그 위에서 농사를 지어도 되고 집을 뭐 지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 환경과 조화가 용이하다. 지역 환경과 조화가 용이하다는 말은요, 냉정히 말하면 눈에 안 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딱 샀는데 갑자기 철탑을 짓겠대요, 내 땅에다가. 그럼 여러분, 제가 땅을 팔려고 할 때 다른 구매자들이 철탑이 세워진 제 땅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짓게 하겠죠. 왜? 위험할 수도 있고 경관도 해치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전기 시설물은 눈에 띄는 게 좋아요, 안 띄는 게 좋아요? 안 띄는 게 좋다. 그래서 최근엔 다 지중화를 시키게 돼요. 작게 만들면서 땅속을 밀어넣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 환경과 조화가 용이하다는 얘기는 눈에 안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선은 눈에 안 띈다. 그 다음, 인축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 인축이란 말은요, 인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축은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 또는 짐승의 전기시설물과의 접근할 우려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왜 철탑이 여러분 있어요. 그럼 맨정신에는 철탑 가까이도 안 가죠. 그런데 꼭 술 한잔 하면 철탑 가까이 가서 막 어떻게 해요? 막, 야, 친구랑 너 올라갈 수 있어? 뭐, 나 올라가 봤어. 그럼 옆에 친구가, 나도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올라가죠. 철탑 위에를. 가서 뭐 해요? 가면 어떻게 돼요? 갑니다. 다음 세상. 그죠? 가면 안 되죠. 근데 땅속에 묻어버리면, 시공할 때는 여기에 지중선로가 있는지를 아는데 시공이 끝나면은 거기에 풀이 좀 자라요. 못 알아봐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 환경 영향이 없다, 이 말은요, 철탑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후가 여름이나 초가을 또는 늦여름쯤에 태풍이 오잖아요. 엄청난 바람을 이제 일으키는. 그 태풍이 올 때 철탑이 그 바람의 압력을 못 이기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게 외부 영향이죠. 땅속에 밀어넣으면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회선 설치가 가능하다. 이제 지중선로로 우리가 통상 암거식이라고 표현하는 패턴을 나타내게 되면 여러 회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설물의 보안상 유리하다. 여러분, 가공선으로 깔았다. 나라가 힘들다. 국가 경제가 힘들다. 또는 내가 힘들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리가 1kg당 10,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주와 전주 연결되어 있는 전선은 어떻게 해요? 친구랑 딱 맘먹고 가가지고, 야, 너 여기 끊어. 나 여기 끊을 테니까 둘이 해서 팍 전선 끊으면요, 전선 바다에 툭 떨어지면 돌돌돌 말하다가 피부퍽해서 팔아먹으면 돈 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어떻게 돼요? 또 가요. 다음 세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 어떤 외부의 영향을 이제 고려했을 때 이제 피해가 줄 수 있다. 그 형태로부터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래서 시설물의 보안상 유리다. 일반인이
이걸 뭐 끊어버리거나 하는 우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건설업 민원 발생이 적다. 왜? 눈에 안 띄니까요. 그쵸? 그래서 지중선의 장점은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데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선의 단점. 마찬가지로 좀 읽어보면 건설비가 고가다. 일반 가공선로에 비해서 땅 파고, 그죠? 깊이, 원하는 깊이까지 다 파야 되죠. 그 다음 트러프. 틀 잡아주고요. 거기에 전선 또 넣어줄 때 모래 자갈 또 깔아야 되고요. 덮어주고요. 다시 또 마감 처리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건설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땅 파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건설기간이 장기간이 된다. 그 다음에 건설 도중에는요. 땅을 파버렸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 돌아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민원이, 건설 시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송전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가공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같은 비용을 놓고 얘기했을 때. 지중은 케이블 써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가공은 케이블 안 쓰니까 돈이 적게 들고요. 비용이 같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공이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사고복구 장시간이 필요하다. 왜? 가공은 눈에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연을 날리다가, 꼬맹이들이 연을 날리다가 연이 선로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장이 난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지중은요.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파봐야 돼요. 또 고장점 찾는 게 시간이 꽤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구하기가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매설물의 위치, 종류 등을 현장 확인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도면을 가지고 참고해야 된다.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중선, 가공선, 장단점 설정하는 문제가 간간히 언급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좀 뭐 간략하게 또는 약간 좀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형태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잘 외워주면 장땡인 거죠. 그렇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로 정수 A, B, C, D가 있다. 이때 A가 0.9, B가 J 70.7, C가 J 0.52 곱하기 10-3승, D가 0.9이고 무브와시 송전단에 154kV 인가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브와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전단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A, B, C 4단자 정수를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4단자 정수는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는 A, B, C, D, 그 다음에 ER, I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일단 뭐 간략하게요. 가로 1번에서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송전단에 154kV를 인가했다. 그러면 자, 지금 이거 어떤 행렬식을 좀 풀어 쓰게 되면은 송전단 전압 ES는 A의 ER, B의 IR. 고로 지금 문제에서 송전단 전압을 주고 수전단 전압을 찾으라 했는데, 여러분 무부하라고 하게 되면요. 부하가 없으니까요. 부하 전류가 가면 안 되죠. 수전단에 전류 흐르면 안 된다. 뒤에 게 날아가는 거죠. 그럼 뒤에 게 날아가 버리면 요거만 남는 거잖아요. 그때 문제에서 수전단 전압 ER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수전단 전압 ER이라 하게 되면 송전단 전압 ES를 4단자 정수 A로 나눠주면 되죠. 그때 송전단 전압이 154kV니까 0.9로 나눠주게 되면 171.11k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1번은, 자, 가로 2번을 또 설정을 해봐야 되죠. 송전단 전류를 이번엔 구하라고 했어요. 송전단 전류는요, 요거죠. 그럼 송전단 전류 IS는 이렇게 곱이니까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무부하 상태잖아요. 그죠? 무부하 상태니까 IR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만 끝내시면 되는 거죠. 그럼 IS 값은 C 값이 얼마예요? 4단자 정수 C 값이 J 0.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수전단 전압인데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구하긴 했어요. 얼마요? 171.11. 근데 171.11kV는 이건 성간 전압이에요. 여러분 성간 전압을 가지고서는 전류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전압 또는 대지전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171.11을 루트 3으로 나누어서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킬로볼트죠. 그럼 10의 3승을 고려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C 설정했고 수전단 전압 전류 흘려줄 수 있도록 상전압 또는 대지전압 개념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 쫙 눌러주시면 값 나오죠. 요거 빠질 거고요. 나머지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 되느냐? J 51.37이 되겠습니다. 암페어가 설정이 되는 거죠. 간략하게 설정하시면 돼요. 필기 때부터 많이 하셨던 거니까. 단지 문제가 좀 복잡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자,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을 140kV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상 설비의 용량을 이제 구하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거냐 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송전단, 여기가 수전단, 그리고 4단자 정수를 적용시킨다는 얘기는 중거리 송전설로.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무부하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타난 저항값 또는 임피던스 값이 무한대. 그러면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수전단 전류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수전단 전압이 얼마를, 즉 여러분, 자 여기 전압은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과 같은 거죠. 얼마로? 140kV로 가자.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송전단 전압은 이렇게 설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걸 설정하면 ES, 송전단 전압 ES는 자 여기에 A의 ER, B의 IR, A의 ER, B의 IR인데, 그쵸?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중간에 C 값을 설정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C 값 설정한다. 요게 조상 설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송전단이고 여기 송전단이고 여기 수전단이고 수전단에 이제 임피던스가 무한대 개념으로 무부하다. 중간에 변전소가 있었어요. 변전소에 이제 누구를 조상 설비를 갖다 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값을 조정해서 여기 전압을 송전단 전압보다 높게 잡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여기 값을 조정해서 여기 C만 있는 것도 아니죠. 뭐 L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값을 조정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져 가지고 전류가 역류하는 걸 방지하자. 그 개념이 지금 가로 3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려할 것은 이 앞쪽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즉 요걸 이제 조상 설비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볼 거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감안해 줘야 되겠죠. 이게 C죠. IC. 그럼 여기가 이제 수전단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송전단 전압 그 다음에 수전단을 요 C의 형태로 놓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여기가 IR이 아니라 IC로 놔줘야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IC로 해놓느냐? 조상기 용량을 지금 조상설비 용량을 찾아야 되잖아요. 조상설비 용량은요. QC라 해서 3상이니까 루트 3에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수전단이 될 것이니까 수전단 전압에다가 수전단 즉 C에 흐르는 전류를 수전단에 여기 지금 수전단이니까요. 여기가 지금 조당 설비니까요.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몇 볼트예요? 140볼트로 140kV로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IC 값만 찾으면 되죠. 그 IC 값을 이 식을 통해서 구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쓰면 되니까요. 그럼 송전단 전압은 지금 문제에서 154kV로 줬으니까 우리는 지금 전류를 찾아야 되므로 루트 3분의 154 10의 3승 단위 풀려고요. 그 다음 0.9 A가 4단자 정수 A가 0.9죠.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 얼마로 만들겠다? 네, 140kV. 근데 지금 전류 구해야 되니까 대지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14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 플러스. 자, 여기가 B. B가 지금 J70.7이에요. 거기에다가 뭘요? IC가 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설정하면. 그래서 IC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요거 먼저 넘겨서 빼고 그 다음 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IC 값을 찾으니까 얼마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J에 228.65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당 설비 용량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QC는 루트 3에 얼마예요? 140kV를 설정했으니까 14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 설정한 거니까요. 전류 용량의 크기가 필요한 거니까 부호 빼버리고 어차피 이건 무효분이란 개념이고 228.65 그 다음에 킬로로 가야 되니까 여기 킬로볼트죠. 이건 암페어고 그대로 이제 값을 설정하게 되면 54,444.68이 되겠습니다. 55,444.68 킬로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당 설비 용량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새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사실 이거 문제를 처음 봤을 때에는 조금 문제 푸는 방향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한번 풀었으니까 유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일단 기본 개념이지만 뭡니까? 전류를 구할 때에는 성간전압으로 구하면 안 되고 상전압 또는 대지전압 개념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 정도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